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벌써 저희가 네 번째 영상이죠. 그래서 타이디 모델로 캑을 하기 네 번째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타이디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월마트 대회 매출 예측을 해봤죠.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던 코드에서 정말 살짝만 바꿔가지고 점포 변수랑 그 다음에 부서 변수를 더미 코딩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모델의 성능이 확 향상이 되는 걸, 2배가량 향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미 코딩의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월마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변수가 되게 많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점포 변수, 그 다음에 부서 변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레벨에 있는 밸류들을 보면 1번 점포가 2번 점포보다 뭐 크다거나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데, 그런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전통적인 기법의 리그레션 베이스 방식의 모델보다는 트리 계열 모델들이 작동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는 저희 스터디에 계시는 류성균님이 랜덤 포레스트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튜닝하는 것까지 월마트 대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모델을 빌딩을 했었을 때, 더미 코딩을 했었을 때 한 만점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타이디 모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는지,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은 줄이고 바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 진짜 좋아요랑 구독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이드 모델 이 월마트 데이터로 간단하게 이제 튜토리얼 자료를 만들어 본 류성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상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서 몇 가지 패키지만 추가를 했는데, 이 플로틀리라는 패키지는 인터랙티브 gg플롯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용한 패키지고, 히어 패키지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경로에서 막 맥이랑 윈도우랑 이슈도 있고 미팅할 때 이슈도 있는데 이것들 관리하는데 좀 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고, 이 패러렐 라이브러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이제 그 멀티 프로세싱, 그러니까 CPU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멀티 프로세싱은 한국 병렬. CPU 이렇게 병렬 연산을 하려고 병렬 이렇게 처리요. 사용한 네, 병렬 처리, 네, 맞습니다. 한 책입니다. 그리고 히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그 R 프로젝트 파일에서 git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R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거를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로 처음에 받고 시작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따로 R 스튜디오에서 뭐 워킹 디렉토리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워킹 디렉토리 파일 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세한 경로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바로 파일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님 해주신 것처럼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 읽어오고, 클린 네임스 해가지고 이제 대소문자 이슈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위클리 세일즈 데이터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차트를 그려봤는데,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게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슈퍼볼일 거예요. 슈퍼볼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홀리데이 위크에서 좀 튀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타이디 모델을 통해서 튜닝하고 모델 학습하는 거를 할 텐데, 랜덤 포레스트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랜덤 포레스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는 CV로 이렇게 데이터 5폴드 CV를 하는 게 아니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거를 이렇게 월마트 밸리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디 모델에서 먼저 프리 프로세싱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이상님께서도 지난주에 잘 소개해 주셨고 코니님께서도 잘 적용하셔서 사용을 해 주셨는데 레시피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전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코릴레이션이 너무 높은 함수들을 이렇게 제거해는 스텝 코라든지 아니면은 센터링이라든지 스케일링을 이렇게 해주는 함수들도 있고 기타 몇 가지 함수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전처리가 끝나면은 프랩을 선언해가지고 이 레시피가 지금 준비가 됐다는 거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에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월마트 레시피를 이제 그냥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포뮬러를 선언을 해주고 이 스텝 데이트 함수에서 그 이상님께서 그 전처리를 할 때 그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네. 그 스텝 데이트 함수에서는 이게 month라든지 아니면 DOW라고 해서 뭐 day of week이란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어를 그냥 바로 여기서 추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앞에 그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패키지와 그러니까 이 방법의 차이점은 그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부 다 적용을 해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이 방법을 쓰면은 이 레시피를 통해서 아직 변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그냥 동일한 포맷이면 그냥 바로 전처리 해주고서 자동으로 이렇게 피팅을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코멘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EDA 하실 경우에는 이제 루브리데이트에서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모델 피팅 할 때는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작성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까먹을 때도 있으니까 전처리를 이렇게 한 관리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저는 이어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2013년도 데이터만 있고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10년, 11년, 12년만 있어서 이어를 뺐고 그다음에 위크 같은 경우도 저는 뺐고 그냥 먼스만 이번에 좀 활용을 해봤고 스토어라든지 그 디파트먼트라든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려를 했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굳이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스플릿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따로 팩터로 지정해주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더미 변수로도 지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뺐었고 리니어 모델 할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뮤테이트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제 레시피에서는 그냥 먼스만 추출하는 걸 일단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네.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보면은 데이트 피처를 이제 데이트 변수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데이트는 날려버렸고 그다음에 뮤테이트 함수는 저가 이렇게 팩터 디파트먼트랑 이제 스토어를 지정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공백 상태로 그냥 냅둬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레시피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트레인 데이터에 전처리한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트레인 파이널로 지정을 했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데이트가 있었는데 데이트 먼스로 이렇게 변환이 됐었고 디파트먼트 그다음에 이즈 홀리데이랑 위클리 세일이 이렇게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지금 레시피에서 맨 처음 네네. 레시피 이제 월마트 레시피 설정을 할 때 데이터가 지금 트레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월마트 레시피에 이제 그 트레인 정보가 있고 그거가 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뽑을 때는 주스를 쓰는 건가요? 네. 저도 이 안쪽에 이런 프레임워크 내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월마트 레시피에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브젝트 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질문이 약간 살짝 애매했는데 여기서 지금 네네.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한 걸로 빼낼 때 주스를 쓰잖아요. 근데 그 네네. 밑에는 이제 베이크 함수를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두 개 차이가 뭔가요? 레시피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빼낼 때는 주스를 쓰고, 그 오케이, 다음에 이제 전처리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동일하게 전처리를 하고 싶으면 베이크를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레시피에 반영이 된 거를 전처리하고 싶어서 한 거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스 함수를 써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동일한 포맷으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베이크 함수를 쓰면은 전출이 된 걸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레시피라는 그 패키지를 통해서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모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딕테티브 코어 해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인자를 만들어 두고 예제에서 나왔던 거를 뒤에 레퍼런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봤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파라미터 튜닝을 한 M3라든지 M민스에 대해서만 튜닝을 하려고 했고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랜덤 포레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엔진이 있겠지만 레인저를 했고 시드 지정했고 코어스를 통해서 7개의 코어를 활용해 가지고 병렬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넣어주시면 되시고 센 모드에서 지금은 리그레션 문제니까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각각 다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워크플로우에서 add 모델은 이렇게 지정한 내용, 그 다음에 add 레시피에서는 아까 지정한 전처리 내용을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태까지 지정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그 대신 이제 튜는 아직 파라미터 튜닝이 이제 베스트 조합을 이렇게 찾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튠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튜닝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그리드 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튠 그리드를 여기서는 썼고 월마트 밸리데이션이라고 그 밸리데이션 셋을 아까 만들어둔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5개만 그리드를 했어요. 이거 니팅하는 대신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번 바꿀 때 컨트롤 입력했고 매트릭스는 일단은 편의에 따라서 RMSE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어떤 RMSE 기준으로 어떤 게 제일 파라미터가 좋았는지 모델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파라미터를 썼는지가 그냥 객체 바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RF 베스트라고. 네. 근데 저 혹시 여기서 아, 그리드에서 5로 지정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튠그리드에서 하면 이미 그 파라미터마다 이런 지정된 셋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세팅에서는 지금 M3는 4고 민 M은 14인 게 이제 베스트로 이렇게 베스트의 RMSA를 보여주는 걸로 나왔고 다시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RM 베스트 모델을 동일한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제에서는 인피니티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이렇게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이렇게 반영하는 걸 했는데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그냥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워크플로우 반영해서 fit 트레인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위로 좀 올라가 주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베스트 파라미터 튠 값이 네, 여기 4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걸 이제 각각 이제 넣은 다음에 셋 엔진을 네네. 다시 하는구나. 네네. 이게 값을 그냥 예제에서는 그냥 지정을 해줬는데, 확인해 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파라미터 여기 오브젝트에 내에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네, 이 값만 바뀌었어요. 지금 파라미터 튜닝 할 때랑. 그래서 월마트 워크플로우를 다시 업데이트를 그걸 가지고 하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fit을 이제 트레인을 다시 시키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봤더니 이게 3,500대대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캐글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300등대, 330등인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다른 네. 피처 데이터를 쓰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을 피팅해 봤는데 잘 나온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드 서치를 좀 더 컨트롤하는 방법이랑 좀 더 공유를 드리면은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R샘플에 밸리데이션 그 만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랑 트레인을 나눠주는 함수가 이니셜 스플릿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레인 셋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학습에서 쓸 자료고 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는 테스트 데이터 하나에 있는 데이터들이지만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하려고 일부러 지금 떼어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따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거고 파라미터 튜닝 할 거는 이제 코스트 컴플렉스리랑 그 다음에 뎁스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엔진은 알파트, 셋모드는 리그레션을 이제 해서 리포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질문 주신 게 그리드를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이렇게 아까는 그냥 지정된 값을 그냥 다개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튠 그리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리드 값을 레귤러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해서 각각 3개씩 해가지고 9개의 조합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드 레귤러에 대해서 생성된 오브젝트를 아까 그 함수에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아, 네네. 이건 잘 따로 한번 됐을까요? 해봐야겠네요. 아, 네네.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드 레귤러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함수 됐는지 3x3 조합을 통해서 9개에 대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는 걸 시도를 해봤고 그 트레인 데이터를 5콜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지금 파라미터 튜닝을 했네요. 저는 밸리데이션 셋은 따로 이렇게 리포트만 나왔고 그래서 vfold cv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드 서치에 이런 객체들을 지정해서 이번에 파라미터 튜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리포트를 보면은 콜렉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리포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그냥 셀렉트 베스트를 쓰면은 RMS 기준으로 했을 때 셀렉트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을 가지고서 그냥 그 각자를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에서 각각의 M3라든지 min M 같은 경우를 그냥 복잡 지정을 해줬는데 네. 파이널라이즈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그냥 따로 이렇게 모델 따로 업데이트 안 해줘도 이렇게 바로 튠드된 값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막 정리를 해본 건 아니어서 되게 네.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 방식도 해서 아까 벨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매트릭을 구해봤고 이것도 지정을 해봤는데 그 앞에 보여드린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는 같이 코드 실행해보면 좋은데 이게 파라미터 튜닝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10분 넘게. 그래서 그냥 미팅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GitHub에 코드를 공유해드려서 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